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어업지도선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뒤 불태워졌다는 국방부의 발표를 중심으로 해서 자세히 그 상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방부가 오늘 오전에 발표한 공식 발표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네, 북한군의 책임자 문책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군 당국이 발표를 했습니다. 김연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경진 전 국회의원, SBS의 윤춘호 논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국방부의 오늘 오전에 발표는 예정이 됐던 겁니까? 예정은 아니지만 이제 어제 국방부에서 예. 오늘 이번에 이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공무원이 실종 상태다라고 하는 걸 어제 이제 밝혔죠. 예. 어제 밝혔고 그래서 그 이후에 후속 어떤 조치로서 오늘 이제 사망 내용을 이제 확인한 건데요. 여러 번 보도가 됐지만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측 해역에서 그리고 22일 밤에 북한의 총격을 받아서 사망을 했고 그다음에 그 시신은 해상에서 불태워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공무원이 왜 북측 해역까지 갔는지에 대해서는 군은 일단은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어쨌든 여기 이제 연평도 해상 언저리잖아요. 그쪽에서 북측으로부터 총격을 받고 그다음에 시신이 불태워지는 이런 참혹한 일을 당할 때 그러면 우리 군인은 뭐를 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좀 더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앞뒤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종전선언 촉구 발언이 유엔 총회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면밀히 좀 더 따져봐야 되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저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국방부가 오전에 브리핑을 공식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합참 관계자를 상대로 국방부 출입 기자들과 질문 대답하는 장면을 쭉 봤는데 말이죠. 국방부 출입 기자들은 대단히 공세적으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파악한 시간이 언제냐. 그 파악한 시간과 국방부 장관 청와대에 보고한 시간이 언제냐. 그리고 월북이라고 국방부가 잠정으로 결론 내린 근거는 무엇이냐. 근데 대부분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 정보, 첩보와 관련돼서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저희가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이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사건을 전에 들으시고 김연아 의원께서는 어떤 생각 드셨어요? 일단은 굉장히 놀라웠고요. 민간인이었고 또 저는 이 뉴스를 어제 아침에 이제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실종됐다. 예. 이제 21일 날 실종이 된 걸로 파악이 됐고 예. 이제 22일 날 뭔가 이렇게 위협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저는 거기에서 월북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을 갖고 좀 의아했습니다. 왜죠? 사람이 없어진 걸 갖고 어떻게 월북이라고 평가를 하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오늘 나온 뉴스로 보면 신발만 남아 있었고 또 구명조끼가 하나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두고 월북이라고 뭔가 추측을 한 것 같은데 저는 누가 정보를 흘렸던지 간에 이건 굉장히 경솔한 단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가족들도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고요. 또 공무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의사를 가졌을까 쉽게 상상하기 어렵고 만약에 월북을 했다면 이렇게 처참한 생명을 잃는 결과로 이런 피해를 당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 전반적으로 국방부의 발표라든가 국방부 발표가 나오기 이전에 언론에 어떻게 이런 자료들이 흘러나왔는지 또 그것의 근거는 뭐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이런 상황과 굉장히 맞물려서 지금 더 국민들을 의아하게 하는 건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서 종전선언이 언급됐다는 사실입니다. 묘하게도 지금 이 민간인 피해가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 어떤 시차를 갖고 있는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만약에 대통령께서 이런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정보를 조금이라도 보고받으신 다음에도 그런 연설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건 국민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국가의 생명,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되는 국가 대통령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연아 위원의 생각은 잘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또 이번에 대통령의 유엔 연설은 사전에 녹화를 해서 영상을 보냈고 라이브 실시간으로 한 게 아니어서 뭐 그런 측면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건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저는 일단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월북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더더욱이 그렇고요. 아니면 단순하게 표류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민간인을, 무장하지도 않은 민간인을 사격을 해서 사살하고 그다음에 그 시신을 불태웠다. 우리 국방부 발표대로라고 한다면 도대체 북한군은 인명 존중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건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 만행에 가깝고 굉장히 화가 나지만 근데 또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면 북한의 전반적인 어떤 행동의 코드라든지 기준이 우리 대한민국만큼 드높은 수준은 아니고 또 북한 전체가 의료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높은 게 아니어서 최근에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대단히 긴장 상태가 북한 전역에 있는 것 같고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외부로부터 코로나 유입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어떻게 보면 진입을 일체 차단하라고 하는 엄중한 명령이 수차 내려졌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하고 중국하고 접경지대에서도 북한군들이 무장 상태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곧바로 사격한다. 이런 전언들이 있는 걸 보면 오늘 군의 공식 브리핑 과정에서도 그 내용은 그렇게 확인하고 있다. 실제로 예. 사례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통상적인 대한민국의 기준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북한 나름대로 저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 저거는 우리 기준으로 옳지는 않지만 어쨌든 자기네들 기준에 따라서 행동을 한 것이고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휘발성이 큰 지금도 이미 남북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에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감정선을 건드릴 요소들이 다분하기 때문에 상당히 남북관계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대체로 이거는 사실관계 파악 그다음에 북한 내부의 전체적인 어떤 상황 관계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정권을 갖게 된 뒤로 북한도 정상적인 국가다라는 모습을 대내외에 보여주려 애썼다. 이런 분석도 저희가 해드렸습니다만 적어도 이런 행동을 보면 정상 국가라고 보기에는 대단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지금 코로나19와 연관된 부분은 일종의 분석과 추정의 영역인데 윤춘호 의원 얼마 전에 월북자 탈북했다가 다시 월북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상당히 북한의 보도가 나오고 나서야 우리가 알게 돼서 그렇죠. 비상이 걸렸었는데 그때 개성시 전체를 막 봉쇄했다는 소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지난 7월에 있었던 예. 일이죠. 이제 남쪽으로 넘어왔다가 다시 이제 북한으로 넘어간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다라는 이유로 북한에서 완전히 개성을 그냥 방역 조치한 완전히 그냥 락다운 시키는 이런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러한 미중의 적을 맞이해서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는데 앞에서 이제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아무리 인권에 대해서 무지하고 인권 의식이 낮다 하더라도 어떻게 거기서 표류하고 있는 그다음에 또 군의 발표대로 하면 월북 의사를 표시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었거든요. 오늘 이제 군 발표를 보면 그런 사람을 대해서 전혀 일단 무장하지 않은 건 당연한 거겠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총격을 가하고 또 시신마저도 그렇게 훼손했다고 하는 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아마 그들 입장에서 보면 최대한의 방역 조치 뭐 이런 차원에서 그런 일을 한 것 같긴 해요. 아무리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을 저런 식으로 해쳤다고 하는 점에서는 우리 국민의 감정선을 크게 해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지금 군 당국의 브리핑을 보면 처음에 이 공무원을 북한의 민간 어선에서 먼저 발견을 하고 방독면을 쓰고 와서 왜 왔느냐, 무슨 일이 있느냐 이렇게 확인했고 그다음에 계속 그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어디론가 보고를 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북한의 상부기관의 지시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북한군의 총격이 있었고 그래서 숨진 다음에는 거기에 또 방호복, 방독면 쓰고 온 사람들이
시신을 불태웠다.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너무나 참혹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죄송스러울 싶을 정도인데 일단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을 군 당국이 오늘 오전에 브리핑을 했고요.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오늘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열렸는데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상임위원회 자리에서도 관련한 질문이 나왔었는데 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만에 하나 이분이 월북이 아니면 어떻게 이분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킬 그 수 문제까지 있는가. 지금 군에서 월북했다고 지금 정보를 얘기한 그 사유가 신발을 선내에 놔뒀다. 뭐 가지런히 수영할- 신을 벗어놓고 갔다. 뭐 그런 수영하려고 보도가 돼 신발을 벗고 이제 들어갔다. 그게 월북의 사유라는 거예요. 그 신발이 슬리퍼입니다. 그리고 선내에 어업지도선 내에 보통 뭐 장관 잘 아시겠지만 신발을 하나만 가지고 있나요? 신발을 여러 개 갖고 있거든. 운동화랑 신발이랑 다 가지고 갖고 그 있거든. 문제 이분이 지금 범죄 피의자인가요? 이분이 지금 우울증이나 조울증 병증을 앓고 있나요? 가족들도 월북할 사유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수호 장관님. 자가들도 확실하게 이 사람이 월북이다라는 증거가 있으면 맞다 월북이다. 본인도 확인 못했고 국방부도 아직 명확한 근거를 못 내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최종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일단 보류하라 국방부. 그렇게 얘기하는 게 해수부 장관의 수장으로서의 당연한 행위죠. 이게 뭡니까? 제가 이 사건 초기부터 이 사건을 갖다가 한시도 이렇게 손을 놓은 적이 없고요. 제가 해야 될 조치는 다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중에 있으니까 조사 결과 나오면 명명백백하게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국방부 브리핑에서 이 월북이라고 하는 표현이 동원된 것과 관련해서 대단히 문제의식을 나타낸 것이고 해양수산부 장관은 원론적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조사 결과가 나오면 명명백백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도 월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름대로의 근거는 있다. 그러나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조금 전에 국방부로부터 공식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낙연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민간인의 총격을 가한 후에 시신을 불태운 북한군의 행위는 만행이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만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민주당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도 국방부와 비슷한 그런 반응을 보였고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야만적 행태에 커다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피살당한 중대한 사건임에도 정부가 이렇게 깜깜이 모를 수 있는지 굉장히 답답한 노릇입니다. 북한은 박광석 씨 사건 때나 지금이나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북한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도 종전선언을 운운하였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주의에서 벗어나 남북관계 현실을 지켜봐도 평화도 지키고 관계 진전도 이룰 수 있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반응에 일정 부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김정인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은 김연아 비대위원이 아까 얘기한 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당 당대표의 발언에는 오늘 그 안타까운 소식에 대한 공감은 표현하셨지만 저는 책임 있는 발언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많은 정부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사일로 응대를 했고 우리 또 대통령에게 굉장히 입에 담지 못할 많은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작년이었던가요? 삼척에 어선 하나가 떠내려와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접해서 돌려보냈는지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저는 적어도 저희와 북한이 국가 대 국가로서 그동안의 관계 개선을 해온 것이 있다면 이런 민간인이 이렇게 처참하게
생명을 빼앗기는 일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여당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의 종전선언 발언이 어떤 타이밍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3년 동안의 남북 관계에 공을 들인 정부의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 또 생명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나아진 게 없다라고 하는 것. 또 그것이 앞으로 나아질 수 있겠느냐라는 기대를 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보여진다면 저는 이제는 그냥 말로만 안타깝다. 또 그것을 항의하겠다. 도대체 항의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생명을 잃었는데 어떤 항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책임 있는 재발 방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표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요? 북한은 대꾸를 안 하잖아요. 대응을 안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유감을 나타내고 책임자 처벌해라. 근데 북한이 어떻게 대응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잠시 뒤에 오후 3시에 북한의 뉴스가 시작이 되는데 말이죠. 조선중앙TV에서 과연 이 내용을 보도하게 될지, 보도한다면 또 어떤 내용으로 하게 될지 뭐 대충 짐작은 됩니다만 사실 정부로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저는 그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취하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한 기본 입장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평화적인 제스처만 갖고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질질 끌려나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뭔가 북한의 단호한 만행에 대해서는 우리도 단호한 입장을 보여줘서 우리도 힘으로 밀리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를 위협할 때는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타이밍과 또 그런 행동도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김병준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제 정말 우리 정부의 대응이 앞으로도 중요할 텐데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비판을 하는 것은 쉽지만 실제 의사결정을 직접 하는 입장에서는 참 고뇌가 클 수밖에 없고 사실 이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핵개발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재를 해왔지만 북한 체제가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붕괴가 되거나 뭐가 이렇게 그 기초가 약해지거나 그런 상황으로 쉽게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북한 이외에 중국이라는 변수 또 러시아, 일본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이게 결국은 행정당국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입장에서 또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스럽고 고뇌가 되는 대목일 수밖에 없다. 특히 이 사건처럼 인권에 대한 기준, 여러 가지 이런 기준들이 낮은 상태에 있는 북한과 어떻게든지 이 대화의 끈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이 문제가 참 곤혹스럽고 현실에 있어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김연아 의원님께서 비판하신 대로 이낙연 대표의 말씀이 조금 애매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또 그 고심을 이해해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예, 특히 왜 이 어업지선 공무원이 신발만 놓고서 바다로 들어갔는지 왜 그랬는지 이런 동기에 대해서는 군 당국에서는 월북이다라고 일정 부분 판단하는 근거를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구체적인 근거는 얘기하지 않았고 농림해양수산위에서는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사 결과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세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윤춘호 의원 일단 기본적으로 북한의 이 행위는 만행이다. 사람으로서 또 정상적인 국가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동안에 통상적으로 북한은 귀순 의사를 밝힌 사람들은 어쨌든 잘 데리고 와서 대외 선전에 활용을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총격을 가해서 사람을 죽이고 시신을 불태웠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가 비슷한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의 대응, 실종 시점, 그리고 이걸 확인한 시점, 그 총격이 가해진 시점, 시신이 불태워진 시점까지 오늘 군 당국이 다 브리핑을 했단 말이죠. 이런 전후 사정에 우리 정부의 대응, 청와대 보고, 국방부 보고, 우리 정부의 공식 반응 이런 걸 두고 앞으로 또 우리 정치권에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이 또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지는 그 시점 아주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이 있었고 조영진 앵커가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그 연설문이 작성되고 실제로 녹화가 되고 그래서 방송이 되는 이 시점하고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시점과 어떻게 되는 건지는 앞으로 좀 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오전에 국방부에서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우리 국민이
그렇게 참혹한 일을 당한 것이 지금 그제 밤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한 22일 날 밤 10시 좀 지난 시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불빛이 관측된 시각이 그젯밤 22시 밤 10시 11분. 11분.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렇게 보면 대통령의 녹화 시간과 얼추 뭐 겹치거나 하여튼 큰 차이가 없었을 거예요. 어제 새벽 1시 25분이었다고 하니까 방송이요. 한 3시간쯤 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청와대나 또는 대통령 이런 사실을 알고도 그러한 어떻게 보면 대북 유화 제스처를 다시 한번 취한 거냐라고 하는 그런 시비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단순히 한 국민에 대한, 한 개인에 대한 어떤 참혹한 어떤 만행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채에 대한 심각한 모욕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어요. 북한군이 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군인들이 뭐 육안으로 관측이 가능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레이더로 관측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감식 관측 기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실시간으로 관측이 되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런 것은 북한이 아무리 무슨 반격 조치가 됐든 뭐가 됐든 대한민국에 대해서 추호도 이만큼도 존중하지 않는다고 하는 의사표시인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이낙연 대표 그다음에 오늘 이제 국방부에서 합참에서 이제 발표한 거잖아요. 강력한 유감 표명, 만행 규탄, 그다음에 책임자 처벌 요구했단 말이죠. 근데 이 정도 사안도 되면 이걸 합참 대변인이나 합참 관계자가 할 수준입니까?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이게 서면 브리핑을 할 내용입니까 이게? 이것은 저는 보다 더 정말 고위 레벨에서 이를테면 뭐 청와대로 치면 홍보수석이 됐다 아니면 그 이상이 됐든 직접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이낙연 대표 역시 이걸 서면으로 할 일이 아니죠. 서면으로 할 일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북한과 대화하고 북한을 화해와 협력 이쪽으로 이끌어내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의지는 분명히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과연 북한이 우리 정부의 의지대로 해오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북한의 행동은 그 어떠한 말로도 납득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는 만행이다. 이 점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북한이 그 어떤 이야기를 하든 현재 북한의 실체는 과연 어떤 것인지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마치 코로나19 바이러스 다루듯 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 앞에 북한이 과연 할 말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소식은 계속되는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2부에서 더욱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어제 이낙연 대표가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에 참석한 그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에 어떤 얘기했는지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실은 안철수 대표라는 사람도 어떤 분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정치를 하고 싶으면은 국회부터 들어가가지고서 정치를 좀 제대로 배워가지고서 정치를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날 보고 국회의원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사람들인데 왜 자기 보고 국회의원을 하느냐는 그 얘기를 내도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솔직히 해서 이게 도대체 이 양반이 정치를 제대로 아느냐 하는 생각을 갖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다음에 말을 이어가지를 않고 내가 자리에서 떠버린 그런 적이 있는데. 국민의 요구가 있다면 마다하실 생각은 아니 없으신가요? 나는 내가 내 스스로를 내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난 생각하지 않아요. 명확하게 대선에 생각이 없으시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관심이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자꾸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나는 그 굉장히 부질없는 생각이라고 내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태극기 부대와 국민의힘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과 큰 관련이 있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이렇게 발언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사실 무슨 정치적인 문제가 됐고 그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우리 국민의힘이 상당히 여론상의 지탄을 갖다 받는 그런 입장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런 빌미를 이번 10월 3일에는 다시는 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도대체 정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나는 대선에는 생각이 없다. 부질없는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태극기 부대와 국민의힘과는 연관이 없다. 이 김연아 비대위원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생각은 잘 아실 테니까 네. 대선에 정말 안 나가는 겁니까?
글쎄요, 아직까지는 저희한테도 예. 지금 방송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멘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선보다는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를 대신할 좀 대한 야당이 부재하다는 것에 굉장히 많이 속상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고요. 연일 말씀하시지만 국민의힘을 정말 뼛속까지 바꿔놓는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에 매진하고 계셔서 저는 지금 저 말씀하시는 것이 진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서는 저렇게까지, 물론 정치라고 하는 게 생물이어서 뭐 오늘까지는 막 험담했다가 내일 다시 웃으면서 악수도 할 수 있는 게 정치라고는 하지만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마치 이 사람은 대통령감 절대 아니다, 정치를 모른다, 지금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일단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도 자기 생각과 판단이 워낙 분명하신 분 같고요. 고집도 이게 보통 고집이 아니신 것 같고, 그래서 직설적으로 저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하신 것 같고, 본인이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갈지 안 나갈지는 일단 말씀은 안 나간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밖으로 보이는 모습은 대단히 건강해 보이시고, 그다음에 야당의 어쨌든 대표 지도자로서 또 많이 활동을 했고, 국정 전반에 대해서 저만큼 희망과 통찰력을 가지고 꿰뚫 수 있는 야당의 어떻게 보면 지도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런 점에 비춰본다면 저 말씀하고 상관없이 여전히 가능성은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있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예,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올해 우리 나이로 80이신가요? 그 정도 됐죠? 네. 예. 어쨌든 간에 이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대단히 상황을 압축적인 용어로 잘 정리한다. 또 아젠다 일종의 구호 이런 것들도 참 잘 던진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좀 젊기만 했으면 아마 대선에 관심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평가를 받는데, 현재까지는이라고 하는 단서를 굳이 다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너댓분 야권의 대선 주자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인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이름으로 거론되시는 분들이 여럿이 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한 분이 안 계셔서 저도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저도 짧게 정치 생활을 했지만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절대라는 것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대선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국민들에게 있어서 국민의 힘을 보는, 저는 부정적이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망한 대권 후보가 없어서 야당의 결집력이 없다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김종인 위원장께서 야당의 대선 후보는 아니지만 야당을 잘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모습이 향후에 대선에 나갈 수 있는 가능성까지 점쳐진다는 면으로 봤을 때 저는 저희 당으로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까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예, 김연아 위원도 저희도 연락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김종인 비대위원장 언제 한번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좀 출연 좀 해달라고, 예, 한번 자세한 내용을 좀 묻고 싶고요. 이낙연 대표도 어제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을 했는데 어젯밤엔 또 한 방송사 또 뉴스에 출연을 했더라고요. 아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대선에는 별 생각이 없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정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태극기 부대와 국민의힘은 상관이 없다. 그런데 윤춘호 의원, 네. 개천절 집회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 한 이야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은 선을 긋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점에서 보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약간 법조인의 그런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몸가짐이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판사죠, 그것도. 그러니까 판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판단하신 것 같아요. 판단하시고 어떻게 보면 좀 크게 고민 안 하시고 말씀하셔서 오해를, 어떻게 보면 본인의 생각으로 보면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나의 진심은 그게 아닌데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국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사소하게 그런 사소한 행동들이 얼마나 우리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가를 너무 좀 절실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에 대한 어떤 반향이 크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개천절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요.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일부 보수단체입니다. 전체를 대표하는 건 아니고 개천절 집회 하지 않겠다. 대신에 드라이브 스루 차 타고 가는 것으로 해서 10대 이상 안 된다고 하니 9대 이런 식으로 하자. 김문수 전 지사는 이렇게 밝혔는데 다른 보수단체들은
강행하겠다 또 이렇게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 소식 마무리하면서 말이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영상 여러분께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공격적으로 답변하고 답변 태도를 놓고서 이런저런 논란 상당히 많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질문을 하는데 추미애 장관이 아예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정당,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아닌 또 다른 정당의 한 의원은 무건 수행하시는 것 같고 대단히 품격 있는 대응이다. 이렇게 높게 평가를 했는데 이 영상 보시고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죠.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택일권을 상정합니다. 답변이 온 것은 단 한 명의 증인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아드님에 대해서 8개월 만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장관님께서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어떤 면피용 압수수색 쇼, 이런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십니까? 우선 이것이 현안이라는 데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가고요. 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지 않습니다. 법무행정과 검찰을 총괄을 하시지 않습니까? 통상적인 수사의 흐름에 비춰봤을 때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5개월) 만에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9개월째 돼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법무부 장관님, 법무부 장관님, 이제 대답도 안 하십니까? 듣고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님이라고 몇 번을 불러도 대답 안 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예? 이게 지금 정상입니까, 이게? 물론 답변하지 않으실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답변해야 할 의무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세 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정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형 간사원장님,